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번 주 증시 주요 이벤트로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선회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한창 논의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본 은행은 오늘과 내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내일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은 내일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인데요. 네. 금융시장에서 일본 은행이 이제 2016년 2월부터 이어온 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지난주 이제 도쿄 증시는 5거래일 중 4일간 하락 마감하는 등 이제 약세 흐름을 먼저 보였고요. 네네. 이 금융시장에서 일본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 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려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어떤 선순환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네. 우선 임금을 먼저 보면 최근에 일본에서 뚜렷한 임금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는 이달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포인트 높은 5.2%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5.2%나 오른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또 이제 자동차, 전기 분야 주요 대기업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답을 내놓은 이른바 집중 회답일인 이달 13일에도 이미 큰 폭의 임금 인상 흐름이 좀 파악이 됐어요. 네. 우에다 가조 일본 은행 총재는 올해 이제 임금 협상 결과가 중요한 정책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번 물가를 보면 항상 일본은 저물가에 상당히 시달려 왔었는데 네. 지금 지난해 보면 일본 은행의 물가 목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작년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1% 오르면서 1982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도 이번에 이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가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임금까지 이제 두 가지가 모두 충분히 올라와서 지금의 통화 정책을 바꿀 만한 전제 조건은 갖췄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세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상황이죠? 현재 일본은 이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0.1%의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벌이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일본 은행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빠지자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아베노믹스라고 또 불렸었고요.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를 이제 직접 통제하는 이른바 YCC라는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도 시행을 했고요. 네. 사실상 중앙은행이 자국 기업 주식을 사들여서 증시를 떠받치는 이런 상장지수 펀드, ETF 매입 등이 대표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통화 정책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라는 설명인데 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상하게 되면 이 다른 통화 정책들도 여기에 맞춰서 변화가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 이번 이런 금융 정책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일본 금융시장과 언론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함께 ETF 매입 중단, YCC 폐지 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 부총리는 이제 지난달 강연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수정 때는 ETF의 매입도 중단하는 게 자연스럽다 말했고요. 네. 그 일본 은행의 ETF 매입은 지난 2010년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규모가 매년 이제 늘어났습니다. 네. 올해 2월 말 기준 이제 일본은행 보유 ETF가 약 71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5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ETF 주식을 이렇게
635조 원이나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를 0% 금리 수준을 이제 0% 정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했어요. 네네. 네, 작년 7월에는 금리 변동폭 상한을 0.5%에서 1%로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니케이는 일본 은행이 이와 같은 어떤 YCC 정책, 이제 그 금리 통제 정책을 폐지해서 장기 금리 이제 상한선을 없애서 시장의 실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 변동을 좀 용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었군요. 네.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건데 네네. 만약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상을 하면 이제 네.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의 어떤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요. 오히려 우리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특히 자동차와 조선주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약세가 정점을 지날 것이라면서 거침없이 상승하던 일본 증시가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했고요. 네.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어떤 매수세가 약해지고 이제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이죠. 예. 이제 유진투자증권은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약할 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주가도 일본 대비 강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 업종별로는 이제 일본과 경쟁 관계가 있는 자동차나 조선주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일본 금융정책회의 관련 내용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로 다가온 미국 FOMC 금리 향방은 이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돼 있죠? 맞습니다.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여서 양국 간 어떤 금리 정책 차별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서 20일 열리는데요. 네. 이제 현지 시간 20일에 이제 금리와 이제 금리 결정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빅 이벤트 데이로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시장에서는 FOMC에서 금리를 일단 동결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시장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금리는 5.25%에서 5.5% 레인지로 되어 있고 기준금리 상단은 5.5%죠. 당초에는 3월 달 금리 인하도 점쳐졌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네. 99%면 뭐 일단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하는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기준금리 숫자 그 자체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더 주목이 되는 FOM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경제 전망을 수정할지 여부가 이번 FOMC의 최대 관전 포인트고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 긴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준 점도표의 금리 중간값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간값이 올라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연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중간값, 그러니까 예상한 이제 위원들이 예상한 중간값이 4.5%에서 4.75%로 이제 올해 2.25bp씩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간값이, 그러니까 금리 예상치가 4.75%에서 5%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상단이 4.75%에서 5%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당초 그러니까 이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두 차례 인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예상에 따르면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횟수가 좀 줄어들 수 네.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월가 최대 투자은행 JP 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뭐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하반기까지 그 인하를 미룰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6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40%를 넘어가고 있어서 연준이 이 시장의 예상과 얼마나 다른 움직임을 보일지 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제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올해 금리 인하가 2회 이하에 그칠 것으로 봤고요. 첫 금리 인하 시기 같은 경우는 6월에서 9월 사이를 꼽는 분석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회의 결과 나오면 또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서학개미 해외 투자 사상 최대, 특정 종목 쏠림 심해. 이 국내 개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코로나 시기에 급증했다가 네. 살짝 이제 주춤해졌는데요. 최근에 다시 늘면서 작년에 역대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증권을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서학개미들의 투자 금액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의 해외 투자 잔액이 77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2조 원에 달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어요. 이에 따라 민간 해외 증권 투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말 7.3%에서 작년 20%까지 이제 뛰었고요. 네. 이제 개인의 해외 주식 순 투자 규모는 이미 2020년에서 2023년에 기관 투자자와 같은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 순 투자액도 작년 기관 투자자의 43%까지 올랐고요. 네, 주식과 채권까지 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국 증시로 대거 몰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으로 이제 몰리는 것이죠. 지금 미국 주식은 역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대표 지수 중 하나인 S&P 500 지수는 이달 7일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미국 주식도 버블 경제 시기에 고점을 갈아치운 지 오래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 이제 코스피는 과거 고점은커녕 지금 3천선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투자의 대안으로 해외 주식이라던가 해외 채권, 가상화폐 등이 주목받고 있죠. 네. 이 서학개미들 투자에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서학개미 투자에서는 특정 종목 쏠림 현상과 ETF 투자 증가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개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 가운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20년 말 39%에서 작년 말에 48%로 급증을 했어요. 네. 특히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등 대형 기술주에 집중이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10개 종목이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 주가 지수와 이제 국채 가격 변화 대비 3배의 변동성을 추정하는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죠. 이 투자액도 2020년 말 1억 9천만 달러에서 작년 말에 58억 달러까지 뛰었어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좀 강해졌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배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를 이렇게 많이 늘렸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 주가 변동성 지수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라고 하죠. 이 빅스가 커지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해외 증권 투자를 오히려 늘리는 경향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사랑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전망하기를 이제 양호한 미국 경기와 AI 또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미국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주식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미국 채권 투자도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해외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될 경우에 어떤 이 급격한 달러 수요 증가로 이 외환 수급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